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포엑스 경제연풍 시작합니다. 매주 수요일은 빠르고 정확한 기업들의 소식을 전해주시는 리더스 인덱스 박주곤 대표와 함께하는 시간이죠. 또 오늘은 어떤 기업들의 얘기를 가져오셨을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분 경쟁으로 주목받고 있는 고려 아연 이야기입니다. 요즘 가장 핫하죠. 핫하죠. 네. 요약을 해보면 영풍과 MBK 파트너스가 연합을 해서 고려 아연 경영권 확보를 위해서 주식 공개 매수에 나섰고, 만약 이게 공개 매수 성공하면 이제 현재 경영자인 고려아연의 최은범 회장 몰아내고 이사회를 장악할 가능성이 네. 있고, 정말 이게 굉장히 말만 들어도 급박하게 돌아갈 것 같은데 네. 사건의 절말을 좀 요약을 해주시죠. 영풍그룹은 일반인들이 좀 생소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일반 소비자가 아니니까. 일반 소비자가 아니기 때문에 영풍그룹은 굉장히 오래된 기업이죠. 네. 그 49년도에 그러니까 황해도 출신의 이 장병희 네. 그리고 최기호 네. 이 두 집안이 동업으로 시작한 그룹입니다. 75년 넘었네요. 넘었죠. 네. 그러니까 장 씨와 최 씨가 시작했습니다. 예. 사실 이 사건의 발단은 굉장히 오랜 동안 동업을 해오면서 그 우회좋게 됐는데 지금은 2세를 넘어서 3세 경영으로 있죠. 고려아연의 최윤부 회장이 이 최기호 창업주의 장남인 최창걸 회장의 장손입니다. 그러니까 3세가 내려온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3세가 내려오면서 지금 이제 완전 분열 됐다고 봐야지, 이 정도 되면. 사실 사건의 발단은 많은 분들이 최근에 생각하는데 사실은 더 오래 것을 올라가야 돼요. 그래요? 2017년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기억하시겠지만 박근혜 정부 때 그 대기업의 순환 출자 고리를 깨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 예. 2017년 당시만 해도 영풍그룹은 9개의 순환 출자 고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9개의 순환 출자 고리를 해소한다는 명목 하에서 2017년부터 2019년 말까지 순환 출자 고리를 깨기 시작하는데 이 과정에서 이 우애 좋던 이 장 씨와 최 씨 일가의 지분 구조가 언밸런스가 되기 시작합니다. 예. 그러니까 9개의 순환 출자를 고리를 깨는 과정에서 장 씨 일가들이 좀 욕심을 부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그 순환 출자 고리를 깨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계열사 하나가 있는데 이게 바로 CK라는 이 장의 이름을 땄겠죠. CK라는 그렇겠구나. 예, 이 장 씨 일가들이 100% 지분을 소유한 비상장사로 지분을 가져가기 시작합니다. 어느 지분을? 주영풍의 지분을 가져가기 시작해요. 네. 결론적으로 최 씨들이 가진 고리는 뭐가 있었냐면은 설인상사를 시작해서 고려아연 설인상사로 이어지는 요 순환 출자 고리는 이 최 씨 일가의 것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이 마지막 2019년도에 순환 출자를 깨는 과정에서 이 설인상사의 영풍 지분까지 10%를 또 가져와 버려요. 뺏어간 셈이네. 영린을 건진 거죠, 사실.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2019년 말에 순환 출자가 완전히 해소됐는데 이때 결과를 보니까 영풍그룹의 지분의 그전에는 한 30대 한 10 정도였다면 결과를 놓고 보니까 57대 14가 돼버린 거예요. 최 씨 일가들이 완전히 약해진 거죠. 그렇겠네요. 예. 그때 2019년도에 누가 들어왔냐 하면은 현재 최윤범 회장이 당시에 최윤범 부회장으로 고려아연의 대표이사가 된 거예요. 3세 경영. 그런 상태에서. 자, 이렇게 되니까 최 씨들이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 그렇죠. 그래서 2019년도부터 원래는 고려아연은 최 씨들이 경영을 하고 그 장 씨 일가들이 영풍을 통해서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구조로 계속 진행되고 있었는데 그렇죠. 그리고 고려아연은 영풍그룹의 지난해 전체 매출이 한 12조 정도 돼요. 네. 근데 고려아연 매출이 그 10조 육박합니다. 거의 다네요. 다고 영업이익은 더합니다. 영업이익은 영풍그룹의 전체 작년 영업이익이 9,200억이었는데 고려아연의 영업이익이 9,700억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적자를 봤으니까 더 많아진 거죠. 그러니까 장실가들은 지분 구조를 그렇게 놓고 보니 당연히 고려아연이 탐이 나겠죠. 탐이 나죠. 네. 근데 최 씨일가는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때부터 2019년도에 최윤범 회장이 대표이사로 되고 나서부터 미래 신성장 동력 산업을 만든다는 밀명하에 우호 지분을 확보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방법으로? 유상증자로. 그러니까 미래 신성장 동력 사업을 해야 되니 우리는 투자를 해야 되는데
유상증자를 통해서 외부 지분을 가져오자는 화에 들어왔는데 그게 바로 현대자동차, 네, 하나 7%, LG화학 이런 지분들이 고려아연 쪽으로 들어왔군요. 고려아연 쪽 전무회장적으로 우호 지분이 돼버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원래는 한 25대 한 뭐 10도 안 11 정도 그러니까 최실가들의 친가들이 가지고 있는 최실가들이 가지고 있는 건 11%예요. 최인범 회장은 2%도 안 가지고 있어요. 1.78% 정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장실가들은 영풍을 통해서 25% 이상을 지불을 하고 있고 네. 또 개인 지분을 통해서 10%를 지배하고 있으니 33%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우호 지분을 통해서 이게 현재는 33.1대 33.9 아주 비슷해진 거죠. 이런 상태가 되니까 이제 영풍 쪽에 있는 장실가들이 이제 계열사를 통한 지분 확보에 한계가 도달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MBK를 동원해서 공개 매수를 통해서 경영권을 가져오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군요. 이게 숫자가 비슷하면 문제가 생기죠. 그렇죠. 33%, 34%뭐 거의 비슷비슷한데 이게 보면은 이제 각각의 우호 지분이 어떻게 움직이냐 또 이게 이제 관건이 되겠는데 이 지분 구조를 자세히 보니까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영풍은 MBK를 믿고서 이제 들어오는 거고 그렇죠.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 한화, LG화학의 뭐 기존 주주들의 지지를 받는다는 가정하에 이제 들어오는 네, 건데 들어온 거죠. 그러면 결국은 국민연금도 일부 있잖아요 또. 근데 이런 거 빼고 한 23%? 뭐 덧셈 뺄셈 해보니까 요게 이제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경영권의 향방이 갈린다. 뭐 이렇게 정리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아주 그 MBK가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 전략적인 판단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지분 구조를 보면 현재 공개 매수 대상이 22.8%예요. 22.8%. 약 23%. 네, 23% 정도 되죠. 이것은 이제 국민연금을 포함 23% 정도인데 23% 중에 개인 주주 네. 지분은 5%가 안 됩니다. 네. 일반 거의 90% 가까이가 누가 기관 투자자예요. 아, 자, 이게 이제 중요한데 예. 공개 매수를 딱 걸잖아요. 네. 그러면 개인들과 기관들은 전혀 다르게 양상을 보입니다. 네. 개인들은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지난해 SM 엔터테인먼트 사건인데 그 당시 SM 엔터테인먼트는 개인 주주가 훨씬 많았어요. 예. 그러면 공개 매수를 시장에서 보고 있다가 바로 안 움직입니다. 항상 이렇게 더 오를까 이러고 기다리는 것도 있고 그리고 공개 매수 또한 단점이 있죠. 같은 주가라도 시장 주가가 66만 원이고 공개 매수가 66만 원이면 안 팝니다. 공개 매수를 하면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돼요. 그렇군요. 15%.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실제는 공개 매수는 시장가보다 한 20% 높아야 높아야 가치가 있어요. 본전이네. 그렇죠. 그런데 예. 근데 기관 투자자가 왜 명점이냐면 기관 투자는 개인과 다르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게 기관 투자자 담당자들은 예를 들어서 시장가가 60만 원인데 66만 원 내놨어요. 안 팔면 배임입니다. 높은데 이익을 취할 수 있는데 안 팔았으니까. 그렇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MBK는 이 부분을 적극 활용한 거예요. 여기 고려아연은 기관 투자가 한 23% 중에 90%가 기관 투자잖아요. 네. 이거는 공개 매수하면 무조건 들어올 수밖에 없어. 그렇게 판단하군요. 당연하죠. 오. 그 부분을 적극 활용했는데 예. 아쉽게도 시장 반응이 너무 뜨거워서 공개 매수가 이상으로 지금 70만 원이 돼버린 거죠. 또 올려야 되겠네 가격. 네. 조정을 그런 해야 상태가 된 거예요. 그렇군요. 문제는 돈이에요. 실탄 규모가 한 3조 원 들어간 이게 지분 23%를 가려 이제 하려면 3조 원. 이것 때문에 주가가 엄청 오르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고려아연 임직원들도 이거 반발을 굉장히 하고 있어요. 하죠. 보니까. 네. 보니까 뉴스에도 나왔는데. 경영권 인수를 이제 영풍하고 MBK 파트너스가 공동으로 하려니까 약탈적 행위다.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뭐 이런 식이고. 또 고려아연 최대 주주가 또 영풍 측이잖아요. 또 개인으로 그렇죠. 장형진 씨인데 이 고문을 맡고 계시더라고요. 네. 이분한테 이제 투기 자본하고 손잡고 이제 고려아연 노리고 있다 이렇게 비난을 하는데 임직원들이 원하는 방향이 과연 이 고려아연의 현재 경영권 최인범 회장 측의 경영권을 지켜내는 거. 이게 이제 고려아연 전체와 임직원한테 좋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겠죠? 그렇죠. 사실은 그 지금 현재의 싸움은 명분의 싸움이 된 거예요. 어떤 명분이냐? 사실 MBK 사모펀드가 경영권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명분이 확실해야 돼요. 왜냐하면 주주들을 설득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가져오는 게 다 이익이야라는 논리가 명확해야 돼요. 네. 그러려면 고려아연이 몇 가지 조건에 들어가야 됩니다. 네. 첫 번째, 경영 상태가 좋았는데 안 좋아졌다든가.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미래청사진이 불투명해서 이 상태로 경영진이 경영하다가는 회사 가치가 굉장히 떨어질 것 같아. 그렇죠. 세 번째로는 현재 경영진이 심각한 모럴 해저드에 빠졌다. 사익을 편취한다든지 뭐 이런 식의 심각한 모럴 해저드에 빠졌다. 이 정도 있어야 되는데. 명분이면 이제 사모펀드가 들어와서 주주설득도 되고 다 되는 거죠. 거기다가 명분도 명확한 데다가 공개 매수가도 높아. 그럼 당연히 이제 다 호응을 하죠. 그렇죠. 그런데 현재 상황을 잘 보면 여론도 보면 이 명분이 좀 약한 거예요. 이 세 가지 명분 중에서 첫 번째 고려아연이 경영을 잘못하고 있느냐가 일단 안 되는 거예요. 초대 말씀드렸듯이 그렇지 않다. 실적이 너무 좋은 거지. 그렇죠. 심지어는 고려아연이 지난 팬데믹 기간 때는 영업이익이 최초로 1조가 넘어버렸어요. 네. 그리고 지금도 영업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네. 두 번째는 미래청사진에 대해서 우리나라 이제 빛을 검속 회사가 두 개가 크게 있습니다. 풍산하고 풍산이죠. 구리가 있고 고려아연이 있는데 고려아연이 풍산에 비하면 압도적입니다. 그러니까 빛을 그리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저는 이제 사실 제가 금속공학을 전공해서 그렇죠. 조금 압니다. 예. 이 재련 기술이요. 네. 재련 기술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네. 재련을 할 때 나오는 환경 오염 물질을 없애는 것도 되게 중요한 기술입니다. 이 분야에서 세계 탑 1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아연 쪽에는 글로벌 넘버 1이고요. 고려아연이 일본의 기술을 80년, 90년대에 앞지르기 시작하면서 고려아연 사람들은 그 프라이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계 1위야. 지금도 잘 나가고 있고. 잘 나가고 있고 우리가 세계 이익도 많이 1위야. 내고 있어. 네. 근데 왜 들어와? 네, 이렇게 되는 이리 된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 명분도 안 쓰는 거죠. 이제 세 번째가 조금 아리까리한데 네. MBK 여기를 건들고 있는 거예요. 뭐를 해줘도? 아니 최인범 회장이 지금 요번에 SM엔터테인먼트 사건 때 그 원아시아 파트너스라고 그 기억납니다. 주가 조작. 네. 예. 그 원아시아 파트너 대표가 지대표가 최인범 회장의 중학교 동창이에요. 그럴 수도 있죠. 예, 동창이라서 실제로 원아시아 파트너스에 수천억을 댔다는 거예요. 투자금을 했는데 그게 손해 나가고 있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죠. 약간 배임으로 그렇죠.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마지막을 손댄 거죠. 근데 요거는 이제 법적 공방이 있어야 되는 문제고. 그렇죠. 예. 어쨌든 이 세 가지 주장 중에서 마지막 것만 주장을 해서 지금 들어온 상태니까 이 첫 번째, 두 번째 주장에 대해서는 임직원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아니 우리가 지금 그래서 어제 이제 그 기자회견을 보면 나오신 분이 이제 이 부회장이 나오셨죠. 이분이 이제 사실은 입사 때부터 현재까지 그 석포 재련소를 만들고 모든 기술을 글로벌 업무를 만드신 CTO로서 장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프라이드로 이렇게 고려안을 키워왔는데 돈으로 세상은 다 해결되는 게 아니냐 이런 논리를 편 거예요. 아하. 우리가 여기에 피땀을 쏟은 게 얼마고 그리고 영풍그룹 내에 이 재련 관련해서 고려아연도 있지만 영풍 쪽에도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근데 같은 재련인데 두 기업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우리가 잘하고 있는데 그쪽에다 경영을 맡기면 이거 되겠어? 우리 훨씬 잘하고 있는데 무슨 명분으로 들어오려고 하라고 이제 임직원들이 이야기를 한 거죠. 말씀하신 대로 이제 돈이 다가 아닌데. 그렇죠. 돈이 중요해요 지금 문제는. 왜냐하면 공개매수 제시 가격이 MBK가 공개매수 한다는 가격이 66만 원이에요. 고려아연의 가격이. 근데 지금 고려아연 주가가 69만 9천 70만 원이에요. 그럼 뭐 안 되잖아요 얘기가. 그렇죠. 그러면 이제 주가 매입가가 더 이거 공개매수가가 더 높아야 시세보다 높아야지 들어올 텐데. 이제 개인 투자자들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쭉 이렇게 보고 있고 기관도 사실은 그걸 너무 넘어서야지 들어가는 거죠. 아무리 뭐. 그래서 이제 주가가 내려가지 않으면 이대로 간다면 사실 MBK의 작전이 좀 쉽지가 않아지는 건데 그렇게 하면 다시 공개 매수가를 높여야죠. 네. 재조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돈이 더 나오는 거예요. 사실 3조 원 정도가 아니라 더 높아질 수도 있다. 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게 고려아연이 그러면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대항해서 공개 매수를 또 낼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 대항하는 공개 매수 발표는 안 했죠 아직 그죠? 안 했죠. 왜냐하면 우리도 공개 매수하겠다. 이게 이제 내일까지예요. 그러니까 MBK가 공개 매수 시한은 26일 내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내일까지 현재 주가면 이제 어제 조금 떨어졌잖아요. 네. 72만 원, 69만 원, 9천 원까지 떨어졌는데 현재 그래도 66만 원보다 높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개 매수가는 같은 66만 원이라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15% 높아야지. 높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 68만 원, 70만 원은 돼야 이게 이제 공개 매수 그래도 똔똔이에요. 똔똔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MBK는
추가 공개 매수를 상향을 저는 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멈추지 않는다면. 그래야 시간도 벌고 또 그러면 또 무슨 효과가 있냐면은 코리아인이 대항할 수 있는 한 66만 원에 대항할 준비를 1조 정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까 3조라는 게 뭐냐면 토탈 MBK가 2조. 근데 그건 14% 인수를 해야 돼요. 네. 그래 가지고 주시는데 네. 고려아이언 쪽은 6%만 좀 가주면 돼요. 그게 1조라는 거예요. 맥시멈 한 1조. 최소한 6%는 6%는 갖고 와야지 가지고 방어를 할 수 있다. 방어를 돼요. 그러니까 이게 합쳐 3조인데 이제 내일이 되면 제가 볼 때 우선 MBK 쪽에서 얼만큼 상향할지를 두고 볼 겁니다. 코리아에는. 지금 계산대로 하면 최소한 70 5만 원 뭐 이렇게 그렇죠. 줘야 가야 되는 되죠. 거죠. 네. 그렇게 되면 MBK는 적어도 지금부터 1조를 더 마련해야 돼요. 그죠? 그런데 고려아이는 그때를 보고 이제 대항 공개 매수를 결정을 하겠죠. 근데 MBK가 상향을 시키면 이제 고려아이언 쪽은 이제 대항 공개 매수를 준비하고 있을 텐데 실탄을 그렇죠. 가지고 실탄을 가지고 시나리오가 있어야죠. 두 개가 있습니다. 예. MBK는 첫 번째는 전범 회장이 지난주에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을 만나고 왔어요. 예. 이제 그 이유가 이제 요것 때문 같은데. 돈을 구하려고. 그렇죠. 그쪽에서 대항 공개 매수 가격으로 주식을 매수해서 그거를 한투증권이 지금 계속 시장 이야기 나오는데 한투증권 중간에 브릿지론을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아하. 한투증권도 결국 돈 줄 되는 거네. 그렇죠. 브릿지론을 만들어 주는데 소프트뱅크를 믿고 만들어 주는 건데 요거는 문제가 뭐냐면 소프트뱅크나 이런 쪽에서 투자 회수 방안이 별로 없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공개 매수 끝나고 나면 주가 떨어질 텐데. 그렇지. 예. 요게 이제 어떻게 되는 거고. 그러네요. 두 번째 시나리오는 이게 이제 정관법상 국내에서 국내의 기업 본사를 둔 기업이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예. 해외에 있는 법인이 투자를 해야 돼요. 고려아이언은. 네. 지금 현대자동차나 하나나 LG화학이나 그런 식으로 투자가 들어왔습니다. 예. 해외 법인을 통해서. 그렇죠. 그렇군요. 그래서 두 번째 시나리오는 뭐냐면 현재 고려아이언이 막대한 원자재를 사지 않습니까? 예. 그런 곳이 이제 글렌코어라든지 스미토모라든지 이런 외국 기업인데 그렇지. 이쪽에 이제 손을 벌리는 거예요. 투자를 좀 하라고. 자, 요것도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되면 투자해주면 우리 뭐 줄게라고 뭔가 반대급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당연히. 그러면 원자재 가격을 더 비싸게 산다든지 이렇게 되면 또 배임죄라든지 이런 게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러네요. 예, 이런 문제가 있어서 고려아이언도 대항 공개 매수를 할 텐데 어떤 방법으로 할지는 내일이 되면 아마 발표할 것 같습니다. 이제 공개 매수를 해서 영풍이 이제 이 고려아이언은 지분을 확보를 하고 뭐 성공을 하느냐 아니면 실패하느냐 둘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어떤 시나리오가 대표적인 시나리오 어떻게 예상할 수 있어요? 두 가지 다 진흙탕 싸움이 될 것이다. 예, 두 가지 다. 왜냐하면 MBK가 성공하더라도 고려아이언 쪽도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적인 분쟁, 법적 분쟁을 이어갈 것이고 고려아이언이 예를 들어 MBK가 포기하고 고려아이언에 맞더라도 영풍이 여전히 33% 지분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양한 방법으로 아마 추가 시도를 또. 시도도 하고 이미 이제 요단강을 긋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그렇죠. 뭐 법적 분쟁, 뭐 배임 이런 걸로 계속 이제 분쟁을 할 것이라서 저는 싸움은 끝난 게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떤 시사점이 있을까요? 이런 75년의 우정이 깨진 건데. 저는 두 가지 정도 시사점이 있다고 봐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가 3세 경력으로 넘어온 재벌 그룹도 되게 많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3세 경력 넘어오면서 어떤 생각이 벌어지냐면은 적은 지분으로 그 그룹을 다 지배하고 싶어하는 욕심이 다 있어요. 지금 많은 그룹이 그렇고. 그렇죠. 자, 그렇게 되면 이러한 분쟁이 앞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다른 그룹에도. 예. 그러니까 작은 지분으로 많은 걸 지배하면서 성계를 이어가는 그룹들은 이러한 리스크에 다 노출되어 있다 봐야 돼요. 그렇겠네. 특히 해외 자본. 네. MBK만 들어오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걸 보고 나면 해외 자본이 거기에 해외 자본에서 작전 짤만한데요. 네, 훨씬 탐탐 노리는 거죠. 우리가 뭐 몇 번 겪었습니까? 그렇죠. 그게 있고 두 번째는 주주 가치 제고가 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되는 시점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 논쟁에서 가장 놓친 거는 뭐냐면 과연 주주들이나 고려아이언에 가장 도움되는 건 무엇인가에 대해서 논점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네. 그 부분에 이야기는 계속 놓치고 있어요. 그러네요. 네. 두 가지 시사점이 있다고 봅니다. 잘못하면 이거 증시에서 이런 분쟁 관련된
요소들이 많은 회사들에 대한 투자 테마 생기겠어요. ETF? 네, 그 생기겠어요, 진짜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주주들이 개인 투자자들은 사실 이익 실현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거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70만 원 넘어 80만 원 넘어 갈 것 같은데 이 분쟁이 끝나기 전까지는 이게 투자 포인트가 될 것 이러한 단기적인 포인트 노출된 그룹들이 제가 볼 때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거 한번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경제연풍 리더스넥에서 박지군 대표와 함께 M&A 과정 지금 현재 시장에서 핫 이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정한 기업 투자의 비밀은 변하지 않는 가치를 보는 것. 당신이 선택할 기업. 이제보다 분명히 보이실 겁니다. 실패하지 않는 기업 투자의 조건 7가지. 여기서 확인하세요.